총리님,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이후에 녹색성장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발전되어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주 세세한 건 모르지만 적어도 녹색성장이라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정부 정책들을 거기에 맞춰간 그런 끊임없는 노력, 또 국회에서도 관련 여러 가지 입법으로 뒷받침해 준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답니까? 뭐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있겠지만 그러나 뭐 의원님도 정말 애써주신 방금 말씀하신 녹색성장 기본법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곳곳 정책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이 가치 자체를 지금 스며들게 한 그런 큰 공로가 있습니다. 예, 그 국내적으로도 그렇고요, 국외적으로도 보면은 네.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네. 프랑스의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이라든가 영국의 청정성장 전략, 그리고 중국의 녹색개발, 일본의 녹색경제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네. 이뿐만 아니고 우리 국제기구를 또 유치하는 등 많은 실적이 있었지요. 네. DGGI라든가 GCF, 또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P4G, 예. 이것도 녹색성장에 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린 그로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2021년도 포스터에 보게 되면은 그린 크로스가 빠져 있어요. 그린 크로스를 갖다가 우리가 광고하고 홍보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냥 썸밋이라고 해놓기만 하고 왜 이것을 갖다가 더 세계적으로 알릴 수가 있었는데 이걸 뺐을까 유감입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주재하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 자체가 이 탄소 중립이라는 요 관련 법과 정책에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하시듯이 이 녹색 성장이라는 걸 빼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법안 이름에도 탄소 중립이라는 걸 넣어서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이라는 걸 같이 병기함으로써 의원님이 그동안 고생해 오신 그런 가치들이 정책적으로 연속될 수 있다라는 걸 그런 걸 분명히 하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지금까지 녹색 성장에서 고군분투 해왔던 걸 알고 계시는군요. 네, 그럼요. 예. 인정하십니까?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도 보게 되면은 이 녹색 성장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고, 또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를 투자를 약속하면서 클린 에너지 인프라에 하겠다라는 이런 약속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린 그로스는 버릴 것이 아니고 계속 발전돼야 될 부분입니다. 자, 코멘딩 하이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하겠는데요. 이거 사진 한번 보시면은 누굽니까? 레닌이죠. 근데 코멘딩 하이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예, 전 모르고 있습니다만. 예. 이 코멘딩 하이츠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레닌인데 1922년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한 국가의 경제를 주도하는 기간 산업은 또 그 주도 세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였는데요. 그때 뭐 당연히 레닌은 공산당이라고 했겠죠. 그 옆에 보면은 다니엘 여진이 저서이고, 그다음에 여기 대해서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한국에서 방영한 바도 있는데요. 그동안 지난 100년 동안 벌어진 경제 이념 전쟁을 가지고 이게 시장이 주도해야 되냐 아니면은 정부가 주도해야 되냐, 즉 케인즈 학파냐 하이에크냐 뭐 이런 거 갖고 쭉 다툼을 왔던데요. 지금 우리는 뭐 대공황 때는 케인즈 학파가 주류를 이뤘고 아무래도 이제 80년대 이후에는 하이에크 학파가 주류를 이뤘겠죠. 그러다가 결국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맞게 됩니다. 저는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됐고, 그때 이명박 정부도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걱정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현 시점 오늘에서는 우리는 지금 2050년 기후위기에 대해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후의 코멘딩 하이츠는 결과적으로는 그린 그로스다, 녹색성장이다. 그래서 이와 함께 또 우리가 ESG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그린 그로스에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이 과제 우리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고 그것을 해내는데 어느 날 정말 평지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원님 같은 많은 분들이 노력해 오신 녹색 성장이라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천적 과제들과 이게 더 이어가고 확대될 것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뭐 조금도 마치 녹색 성장이라는 깃발을 내는 게 아니냐, 전혀 내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6분이 지나가고 7분이 남았습니다만은 이 중반쯤 되니까 총리께서 녹색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법에 대해서 예, 예.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후에 지금 현재
의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가 너무 급작스럽게 지금 우리 앞에 닥쳐진 거예요. 이게 피해갈 수 없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산업 자체가 재편돼야 될 것이고 우리의 기왕의 교육, 문화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어 나가야 될 텐데 거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그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탄소 녹색 성장에서 실천됐던 것에다가 더해져야 될 그런 과제들이 모아져서 지금 현재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가치를 또 목표를 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이 녹색 성장 기본법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하자고 주장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폐지라기보다도 아까 이야기는 확대 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법안들이 올라온 것들을 보게 되면은 폐지하자고 올라온 법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폐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개성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시고요. 아니 녹색 성장 기본법 폐지를 전제로 해서 올라온 법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의 정신 이름,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까지 같이 병기를 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도 총리께서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숙지하고 계시지 않은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제는 환경법은 여야 문제가 아닌 공주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당은 30대 젊은 청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이준석 당대표의 대표 수락연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나중에 제가 다시 글로 읽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멜팅팟을 넘어서서 샐러드 볼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공존을 강조한 거죠. 예. 하나의 용광로에 다 녹여내는 것보다도 개개인의 개성이라든가 특성, 다양성을 중시 여기서 공존으로 가자라는 건데, 환경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1996년도 공화당 소속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뉴욕타임즈의 기고문을 보게 되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여기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이건 뭐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이게 초당적으로 하지 않고는 이 공동체 전체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총리께서는 녹색 성장 기본법을 갖다 폐지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참 반갑긴 한데요. 지금 올라온 법들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이 대체 법안들 법제명을 보면 그린 그로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 그로스를 폐지한다는 전제에 들어온 법들입니다. 그리고 법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법 내용은 보게 되면은 녹색 성장 기본법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수 업그레이드 된 거 있지만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자고 하니까 제가 기가 찰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개정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아무리 2050 탄소 중립이라든가 기후 영향 평가라든가 탈원전 등이 이걸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회적 논제가 전제로 돼야 된다.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다시 기본법은 제정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기본법 중에 기본법인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있는데 왜 돌아서 가려고 하느냐라고 제가 분노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총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총리께서 상당히 녹색 성장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시고, 또 이와 관련돼서 총리께서 또 동의하는 발언도 하고 그러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의원님, 저는 만약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녹색 성장과 탄소 중립이라는 걸 같은 어떤 가치와 정책적 목표로 넣는다면 이 법안의 이름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이런 정도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지 않겠나? 너무 길어요. 의원님, 법은 좀 길어도 괜찮습니다. 탄소 중립하면 기후위기인지 압니다. 그래도 의원님, 그래도 정부의 또 의지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이라는 것에 좀 더 더해져서 해야 될 실천적 과제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면은 너무 좀 길고 그냥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총리께서 녹색 성장 기본법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동의를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총리님께 불만이 있습니다. 아직 녹색 성장 기본법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 위원회를 발족시켰단 말입니다. 녹색 성장 위원회가 오히려 더 탄탄하게 되잖아요. 기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훈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걸 끌고 가려 하십니까? 녹색 성장 위원회가 그대로 살아 있다라고 한다면 충돌이 날 텐데
요 과정은 아마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일이 진행이 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또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그렇습니다. 민간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여튼 뭐 어떻게든 저 조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안고 가야 될 가치, 실천 전략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싸우지 말라 해서도 이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총리님, 이거는 입법기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을 폐지를 하든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요. 녹색성장위원회나 탄소중립위원회나 총리님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위원회가? 자, 그럼 윤순진 교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교수가 공동위원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제너럴 오브 클리너 프로덕션 이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냈는데 녹색 성장의 간뚜껑의 마지막 못을 받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뭐 학자로서의 자기 아니 이런 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하겠습니까? 의원님 어차피 정책이라는 거는 자신의 거기에 속한 한 분의 견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다른 다양한 견해를 의원님밖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견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의 실천 과제들을 합의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요 과정 어떻게 해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우선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이렇게 발족을 시키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녹색성장위원회가 그동안 해온 실천하는 과제들을 어떻게 왜 자연스럽게 승계하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어디까지 마련되어 있는지를 제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총리께서 지금 진땀을 흘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사실 논문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저주에. 저는 이런 분들이 위원장으로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이분은 그 기후위기 관련돼 가지고는 마이너스 성장을 최방으로 제시를 합니다. 아니 무슨 그러면 일자리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경제 성장이 무슨 죄입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다시 한번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탄소 중립 추진한다고 하면서 법적 안정성까지 해체하면서 녹색 성장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죠? 예, 어떻게 절차가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저기서 출범시켰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더 살펴보고 가능한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야말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니까 서로 자연스럽게 그 정신과 전략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의견에 공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총리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